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심판 준비 됐습니까? 확실하게 꼭꼭 찍어서 지난 2년의 그 실정을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민주당도 준비됐습니다. 좋은 후보로 새로운 자세로 4월 10일 국민이 승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대전 중구 주권자 여러분, 중구의 주인 여러분, 박영가 부부, 박영가 부부를 여러분이 대전 중구의 주인임을,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평생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저 이재명과 인연이 한 30년은 되나요? 대전 참여자치연대에서 정말 영광도 이익도 없이 대전의 발전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 시민사회를 위해서 힘써왔던 김재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헌법에 명시해놨습니다. 글자 속에만 존재하는 엉터리 주인이 아니라 실제 이 나라에 터를 두고 살고 있고 이 나라의 권력의 원천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 곧 우리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바로 우리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통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리적으로 인구 규모 문제 때문에 직접 못하니까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배자를 뽑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할 왕을 뽑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해줄 일꾼, 머슴, 공복을 뽑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복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이 맡긴 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속인다면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심판의 날이 4월 10일입니다. 경제 폭망했습니다. 윈터 코코 주인 왕가 탕후루 장사 잘 되십니까? 제가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참여하면서 가게들을 인사드리려고 가봤는데 요즘은 미안해서 상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고 주인만 앉아가지고 손 소독하고 있어요. 이래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짓을 합니까? 경제가 살려면 돈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초부자들 세금은 깎아줘가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100억, 수천억 버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지갑, 우리 근로소득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민을 지원하는 국가 재정, 국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R&D 예산도 깎고 청년 지원 예산도 깎고 골목 상권 지원하는 지역 화폐 예산도 영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경제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바꿔서 대통령 일가족은 득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초부자 세금 깎아줘서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은 잘 사는 세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서민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을 배반하는 저들을 용서할 것입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전쟁을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가고 이제는 우리 아들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총 맞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던 민주국가가,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독재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국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나라의 얼굴인 대사를 핵심 범죄 혐의자를 도피 출국시켜서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윤석열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의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대신하는 저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한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응징하고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당을 외쳐주십시오. 하경갑 후보를 외쳐주십시오. 후보를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최양병주 이런 얘기 하나도 아시겠죠? 상식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사라져가는 희망들을 다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그 변곡점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이다.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친지와 함께 반드시 투표해서 그들의 저 악행을 적나라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못 살겠으면 심판하십시오. 견디기 어려우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못 살겠다 심판하자. 경제 폭망 심판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민생 파탄을 심판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쟁 위기를 몰고 온 이 강대강 대치, 말폭탄, 이 무능함을 심판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주대사 임명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폐악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나라 주인이 진짜 국민이구나. 말로만 국민은 언제나 옳다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른쪽 계신 분들 이쪽으로 좀 오시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뒤에는 곤란한데 앞으로 가세요. 네,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 언론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는 그런 자리니까 혹여 진행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개된 자리이긴 하지만 기자회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 끝나면 제가 마이크 없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후보들도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갑 조승래 후보 참석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우리 대전 중구의 박용갑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갑의 장종태 후보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대전 동구의 젊은 선수 우리 장철민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을에 이번 새로 영입한 인재 황정아 후보 황정 화이팅! 네, 함성의 차이가 나면 후보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크게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맨 나중에 할게요. 자, 우리 대전 중구청장 후보 김재선 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정현 후보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 화이팅! 네, 소개는 이걸로 하고 우리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대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온 과학기술 수도입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비록 가진 건 없더라도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논밭 팔아가면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늘려도 부족할 판에 R&D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IMF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R&D 예산 투자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이제 학만 다니고 나무나 하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이공계 몰락, 연구인력 해외 유출 이런 걱정들이 쏟아집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늘릴 걸 왜 줄입니까? 마치 국힘당의 어떤 후보가 봉투 받아가 뒷주머니에 찔러놓은 CCTV 장면 나오니까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돌려줄 걸 왜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권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R&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학은 대전에게 일자리이자 먹거리 그 자체이고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 그 자체입니다. 이미 연구단지 주변 상권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정치인은 지금보다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 일꾼들이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개인 것이냐, 아니면 무슨 시합에서 자기가 선물로 받는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 행사하고 그 주체인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축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우리 동네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구청장 한 명 뽑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죠? 참기 힘들지요? 못 살겠지요?
이제 마음 편하게 빵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사 먹기도 힘듭니다. 사과나 귤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반찬거리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잔다는 주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1970년대 성남 상대원 시장 청소부와 화장실 지키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와드릴 때 그런 소망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을 청소하시다가 새벽에 과일가게 주인들이 버린 과일을 다 집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관이 불가능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사과 한 개 10,000원 하는 이 고물가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사과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실질 소득, 늘어나는 세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총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건선거 자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오해하지 말라고 선거 때는 멈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는 것처럼 평소에 현장 다니면서 무슨 공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때 되니까 집중적으로 각 지역 다니면서 이런저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계산에 의하면은 무려 그 약속 지키는데 1,0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80조 원입니다. 그 중에 경직성 경비 빼고 임의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예산 200조 원 될까 말까 합니다. 임기 이제 3년 남았는데 무슨 수로 1,000조 원 가까이 들여서 이런저런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뭔 약속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집행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거,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거, 우리 민주당이 반대 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하자, 이래도 반응은 없는데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약속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빚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은 있는데 열흘 후에 갚을게, 돈 좀 더 빌려줘, 이러는 사람 보통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국가에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롱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권은 지난 2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민생 경제 위기 경고음이 울려도 곧 좋아지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는 장밋빛 홍수표만 남발했습니다. 상저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상저하저저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단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상상도 못할 만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또 히로부미 잘 키운 인재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민중입니다. 4.3 제주 4.3 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도 공천합니다. 선거란 내가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훌륭한 사람들 내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맡겨진 권력을 행사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내놓은 선수들이, 내놓은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임을 판단할 수 있고 엄한 주인임을 반드시 보여줘야 일꾼들이, 공복들이, 국민의 모습들이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정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대책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이웃집 주민일지라도 혹시 저 옆집이 굶지 않나, 혹시 무슨 일이 당하지 않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험악한 지경에 빠지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의무인 그 정치인,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월세 내기 어려워서 30만 원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전 세상이 피해를 입어서 길거리에 나앉다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 끼니거리가 없어서 극단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비해도 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얘기합니다. 자유와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강자들의 착취의 약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3000% 고리 사체를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가 자유라고 부릅니까? 독재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런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방해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국회마저 소나기에 넣는다면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승리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후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반국민 세력 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고 가장 앞장서서 싸워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심판합시다. 경제 폭망 정권을 심판합시다. 무너진 민생을 복원합시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참느라고 힘들었죠? 기자회견 시간 참는 것도 힘들었고, 지난 2년 동안 폭정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죠? 경제 폭망으로 살림살이 하는 것도 힘들었죠? 한반도 경제 위기, 전쟁 위기 힘들었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인은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한반도 역사에 온갖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낸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아니라 민중들, 백성들, 국민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윤석열 정권의 저 무능과 무지함과 무대책, 무책임 때문에 고통 겪지만 이 나라 주인으로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해낼 수 있겠지요.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입이 틀어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가리게 되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옆 사람의 귀로 듣고 박정현의 입으로 말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말 물읍시다,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라니까 민주당 해주세요. 민주당. 네. 저는 다시 여기를 떠나서 충북으로 가야 합니다. 세종으로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균형추입니다. 균형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다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전 참으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여론조사 졌다 이겼다 합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율 높다고 아이고 내가 안 찍어도 뭐 남들이 찍어서 잘 되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낮다고 아이고 어차피 졌는데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투표는 3명 중에 2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서 열심히 투표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여론조사 지지율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주변이 행동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한 표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손잡고 함께하면 질선거도 이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댓글도 열심히 달고 카톡도 열심히 보내고 손가락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작은 실천을 모아야 역사적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대변혁도 연원을 따져보면 결국 몇 사람이 시작했고 그 몇 사람 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시작했고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없으면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주인이다.